글쓰기와 관련하여 흔히 회자되는 중국 송나라의 정치가이자 문인인 구양수는 글을 잘 짓는 법으로 다독, 다작, 다상량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많이 읽고 그것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많이 쓰다 보면 좋은 글을 쓰게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서도 참으로 해내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어려운 과정은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을 잘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과 크게 어긋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수의 노래를 배워서 잘 불러보겠다고 생각해볼까요?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 가수의 노래를 수없이 많이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멜로디와 가사까지 완벽하게 외울 수 있도록 여러 번 들어야 하죠. 그 다음은 노래를 분석하고 또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소리를 강하게 내기도 하고 약하게 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야 살아있는 감정이 녹아든 노래의 기교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많은 연습입니다. 자신이 익힌 멜로디와 가사, 그리고 스스로 분석한 감성이 담긴 기교를 이용해서 수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앞에서 이야기한 구양수의 삼다훈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무엇이 다를까요? 차이점은 글쓰기는 읽고 쓰는 것이고 노래는 듣고 부른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노래 연습과 같이 좋은 글을 쓰기 위해 필자는 무수히 많은 시간에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유적 유사성과 환유적 인접성에 의한 글쓰기, 대상의 속성에 의한 유추적 글쓰기, 직관적 사고와 자유로운 글쓰기, 그리고 다양한 외체 활용과 시대적인 글쓰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무리하고 나면 은유적 유사성과 환유적 인접성의 의미를 파악하고 직접 글쓰기를 할 수 있으며 대상의 속성에 의한 유추적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 사고와 자유로운 글쓰기를 통해 사고력 및 표현력을 확장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 활용과 시대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자가 앞서 말한 구양수의 다독, 다작, 다상량의 과정을 거친다고 모두 똑같은 능력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능력의 차이는 바로 관심에서 옵니다.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일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을 가질 수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이 재미있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컴퓨터 게임의 경우가 그렇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게임이 재미있고 그것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어간다는 성취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심의 다른 이유는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공부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공부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이 두 가지 이유가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글쓰기를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글쓰기가 별로 즐겁지 않거나 오히려 두려움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글쓰기를 대학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관심이 시작된 사람은 글을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생각할 수 있으며 스스로 많이 쓰면서 나중에 즐거움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대학 글쓰기, 그 시작은 관심입니다.
이러한 관심의 첫걸음은 바로 올바른 사고방식 훈련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글쓰기의 바탕을 이루는 사고 훈련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글쓰기의 성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가와 깊이 관련되며, 생각이 깊으면 글의 내용도 깊어지고 생각이 새로우면 글의 내용 또한 새로워집니다. 쓰기의 밑바탕을 이루는 이 생각을 우리는 문제의식이라고 합니다. 문제의식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존의 관습적 생각을 탈피하여 끝없이 물음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떤 사물이나 사회 현실 등을 보았을 때 남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보고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내야 진정한 의미의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훈련 방법으로는 자유연상법, 어휘연상 훈련, 자유장문 훈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은유와 환유의 유사성에 의한 자유연상 훈련입니다. 발상과 관련하여 글쓰기의 바탕이 되는 사고에 자유연상이 있습니다. 자유연상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지위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저마다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눈치를 보거나 주저하는 분위기, 상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기발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진정한 문제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쓰이는 연상의 방법에는 은유적 유사성이나 환유적 인접성을 근거로 관념이나 심상을 연합하는 개인의 상상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유적 유사성이나 환유적 인접성에 대한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백합을 보고 순수한 여자를 생각했다면 깨끗하다고 하는 두 대상 간의 은유적 유사성에 의한 연상이고, 산을 보고 나무를 생각했다면 두 대상 간의 환유적 인접성에 의한 연상이 됩니다. 이러한 연상 훈련은 쓸거리를 마련하는 것에도 도움을 주지만 창의적인 사고의 바탕이 되어 참신한 글을 쓰게 하기도 합니다. 연상 훈련과 관련된 단어 이어쓰기 훈련입니다. 단, 생각을 중단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적되 제한 시간은 각 단어당 약 1분입니다. 연상 도중에 의식이 단절되는 현상이 생기면 으로 이어가면서 단어를 작성해 보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문장 이어쓰기입니다. 앞의 단계 단어 이어쓰기에서 연상된 단어를 임의로 7개 선택하여 문장으로 연결시켜 작성해 보세요. 앞에 단어 이어쓰기에서 적어놓은 연상된 단어를 임의로 7개 선택하여 하나의 문장 단락을 만들어 보세요.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대상의 속성에 의한 유추적 글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추란 어떤 사실을 근거로 그것과 같은 조건 아래 있는 다른 사실을 미루어 헤아리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단순히 생각하지 않고 X는 무엇과 비슷한가, X가 Y와 같듯이 A는 B와 같다처럼 상호관계를 구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 언어 유추는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직유나 은유의 표현 방법이 유추를 바탕으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아래의 예시는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상의 속성을 유추하여 비유한 답변입니다. 예시를 읽어보세요.
앞의 예시처럼 대상의 속성을 유추하여 비유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이번에는 직관적 사고와 자유로운 글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관적 사고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그때그때의 느낌이나 즉흥적인 사고를 의미합니다. 직관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훈련은 우리의 의식 속에 파묻혀 있는 기발한 생각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논리적, 과학적으로만 분석하여 해결하지 않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 방법입니다. 이 훈련은 어떤 생각이 좋은 것인가 보다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여 참신한 글을 쓸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길러줍니다. 글쓰기는 일반적 과학 지식과 같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시된 예문들은 매우 즉흥적이지만 필자에 따라 좋은 답변들이 나올 수 있는 글입니다. 마음에 드는 예문을 한 가지 선택한 후 자유롭게 글쓰기를 해보세요. 이번에는 독창적인 나만의 문제 해결 방법 찾기입니다. 타인과 다른 자신만의 기발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볼까요? 본인의 마음에 드는 예문을 한 가지 선택한 후 독창적인 나만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자유롭게 글쓰기를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관점을 달리하여 생각하기입니다. 아래 제시된 속담의 뒷부분을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하여 설명해 보세요. 다음은 다양한 매체 활용과 시대적인 글쓰기입니다. 아래는 어느 만화의 한 부분입니다. 만화를 읽어보세요. 제시된 만화를 보고 필자의 인생을 야구와 비교하여 한 단락으로 작성해 보세요. 이번에는 만평을 보고 시대적인 사고 읽어보기입니다. 아래 만평을 읽어보세요. 제시된 만평을 보고 필자가 시대적인 상황과 연결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담아 한 단락으로 작성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의 성패는 자유로운 표현력 기르기에 있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쓰기는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거울이다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